증시 인사이트에 가겠습니다. 요즘 IPO 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중소형주 아주 타율이 높습니다. 심지어 장타를 치는 그런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정경 흥국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IPO 관련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IPO 중소형주들 아주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주가 움직임 자체가 좀 돋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IPO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네, 올해 2023년 IPO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발행하는 발행사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공모 확정가의 추세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공모가 대비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저희 투자자 관점에서도 모두 전년 대비 긍정적인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급하셨던 것처럼 미래반도체나 꿈비, 제이오, 마녀공장 같이 공모가 대비 2배, 3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편이고요. 6월 현재 기준으로 상장 완료된 기업 개수가 28개입니다. 요거는 개수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도 6월 기준으로 꽤 준수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다 좋은데 반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말씀을 다시 드릴 거지만 대여급이 모여있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올해 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림 보니까 예년 평균에 비해서 지금 네모난 표시가 올해죠. 올해 맞습니다. 상당히 위에 있네요.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월간 신규 상장 기업 수의 추이인데 2023년 데이터가 과거의 평균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개수적으로는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죠. 제가 수익률 그래프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수익률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굉장히 장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작년 수익률이고요. 작년 수익률 안 좋았어요, IPO 시장이.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V자로 지금 수익률이 올라와 있는 거를 지금 붉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연중의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살짝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IPO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초반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작년 대비해서는 수익률도 반등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IPO 시장이 기존 시장과 동떨어져서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올 들어서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완벽한 회복장이다, 반등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IPO만 유독 좋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부분이 IPO 시장의 묘미나 재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IPO 시장은 언급하신 것처럼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영향을 당연히 받는데 시차를 두고 봤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의 시장이 올해 상반기의 시장보다 더 어려웠었잖아요. 따라서 당시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IPO를 진행하던 기업들의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그만큼 또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기업의 밸류에이션 갭이 생기면서 그만큼의 수익률이 더 나오는 거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시차가 좀 있다는 거, 공모가 산정할 때와 실제 상장할 때 그 시차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네요. 자, 우리 최정경 연구위원 오늘 아침에 IPO와 증시 대표지수 편입이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발간하셨는데 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좀 공교롭게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증권거래소의 대표 지수로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등이 있습니다. 요 6월과 매년 12월이 되면은 정기 변경 기간이 되기 때문에 특히 IPO 시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새로 상장한 기업 중에 누가 새롭게 코스피 200에 들어가느냐, 코스닥 150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높은 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야구로 말하면 신인이 바로 주전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엔트리에 들어가서 게임을 뛰고 있게 되는 거죠. 올해 2023년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예 상장한 기업 자체가 없으니까 코스피 200에 들어갈 기업이 아직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 예정 기업 명단이 지금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지라 사실 올해 코스피의 상장 추세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최근까지도 코스닥 150의 6월 정기 편입에 2022년에 상장한 그리고 21년에 상장한 윤성 FNC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편입되는 등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방송에서도 많이 회자됐던 종목들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 상장했던 HPSP라든지 성일하이텍, WCP, 윤성 FNC 등등이 최근에 작년부터 활발하게 코스닥 150에 한 자리씩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하반기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고 작은 기업들이 신규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요. 12월 정기 변경, 코스닥 150 정기 변경에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코스닥에 진입하는 종목들 보니까 상당히 유망주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IPO 시장은 아무래도 좀 이 자금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대여급이 상장돼야 확실히 좀 관심을 더 모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보여요. 하반기에 좀 나올까요? 네, 일단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상장 예정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4개입니다. 네. 상장 예정 기업 명단이라고 하면은 IPO를 위해 가장 공식적인 첫 단계인 청구서를 접수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또 하나 이제 어저께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보증보험 등이 네. 있습니다. 물론 이 4개라는 절대적인 숫자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이 과거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연간 최저 상장 개수가 2013년에 3개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1년 동안 3개 IPO를 한 네. 거죠. 그다음 저점이 오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4개 상장했습니다. 아, 작년에도 통틀어서 4개밖에 안 됐군요. 근데 작년에 그 한 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기 예.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는데 아. 개수로는 4개밖에 상장을 안 그렇군요. 했어요. 근데 현재 진행 중인 게 4개라는 얘기는 굉장히 저점에 가까운 그런 숫자기는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SGI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어제 신청했다 이러는데 이 13년 만에 공기업이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또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상장 가능할까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질문입니다. 제가 일단 일반적인 일반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청구서를 상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청구서를 접수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6월 중순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나게도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올해 현재 번호표가 3번, 4번밖에 안 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청구서를 넣으면은 마치 은행 갔는데 앞 사람이 되게 조금 있는 것처럼 예. 바로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5개월에서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이내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심사 청구를 넣고 네. 승인이 나고 증권신고서 넣고 수요 예측, 청약 그리고 신규 상장 이게 보통 한 5개월 남짓 걸리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번호표가 앞에 앞순위가 별로 없으니까. 네, 앞순위가 3개밖에 없으니까요. 네. 지금 4번으로 들어간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심사가 심사평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 5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아니고요. 뭐 충분히 연내 일정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부는 올 상반기에 그냥 놀았네요, 그냥. 네. 그렇게까지 그렇죠? 말씀드리긴 좀 네. 어려운데 평년보다 개수가 월등히 적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 자, 공모주 투자자들이 꿈꾸는 것이 따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따상이 사라지는 대신에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400%까지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변경 제도가 26일부터 시행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일단 그 투자자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제도는 시초가가 잡히고 90% 공모가 기준의 90%에서 200%까지 시초가가 잡히고 그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상하한가가 제도가 적용이 됐는데요. 네. 언급하신 것처럼 6월 말부터는 공모가로 기준가가 시작을 해서요. 그날 공모가 기준 400%, 그러니까 플러스 300%, 마이너스는 40%까지 그렇게 움직이는 가격 제한폭이 더 넓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뭐 좋은 종목들, 아주 좀 싸게 들어가는 종목들은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초가 자체가 그 공모가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로 전 시초가의 안정화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격 제한폭은 어쨌든 전의 제도보다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넓어지면은 주가 변동성이 적어지고 안정화되는 것처럼 저는 IPO 시장도 가격 제한폭이 넓어지면은 그날의 주가 변동성이 적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들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우리 시장의 가격 상한이 15%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그렇죠. 될 때 예.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예. 막상 해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더 안정적으로 변했잖아요. 저는 이 IPO 시장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IPO 주가가 초기에 뭐 아주 급등락 반복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더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자, 6, 7월 상장을 앞둔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특례 상장 기업들이 꽤 보입니다. 이 특례 상장 기업들은 얼마나 지금 늘었습니까?
그 6월과 7월에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전부 17개입니다. 네. 물론 7월이 더 많고요. 제 17개 중에 다 불러드리진 않을 건데요. 그중에 11개가 특례 상장입니다. 굉장히 어휴. 많죠. 이게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을 쭉 이렇게 추적을 해본 그래프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그래프인데요. 예. 저 붉은색 라인만 선 그래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 17년도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특례 상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플러스 10% 전후였는데 그 비중이 계속 늘어서 2021년 기준으로 50% 가까이 갔습니다. 예, 거의 절반이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절반이 일반 상장, 절반이 특례 상장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6, 7월은 절반을 훌쩍 넘는 거잖아요. 예. 그 이유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상반기에 비중이 40%가 안 나왔어요. 일반 상장이 더 많이 왔던 거죠. 그 이유는 시장이 아무래도 조정장이고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실적이 있는 일반 상장이 먼저 상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고요. 연간 50%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오히려 특례 상장이 조금 더 많이 오고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좀 있으면 하반기인데요. 하반기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 좀 믿고 투자하는 공모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IPO 시장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주가 수익률도 괜찮고요. 상장 개수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쉬운 점은 코스피로 대표되는 큰 애들, 대여급의 상장이 하나도 없었던 게 오히려 가장 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반기에는 두산 로보틱스나 서울보증보험 등등 집 나간 대여급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장이 돼서 예. 그 마지막 아쉬웠던 부분까지 차면서 더 좀 활기찬 시장이 될 거라고 상반기보다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시장 상황보다 공모주 쪽이 더 수익률이 높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공모주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증권 최종경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